안녕하십니까. 공인인증서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 드리고, 아깝게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우리 공인인증서법 같은 경우는 전년도 33회 시험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34회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문제가 33회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예 손을 못 대는, 또는 이제 이건 틀려라고 작정하는 그런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이런 문제를 무려 이제 4문제를 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이제 그동안 기출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지금 그렇게 이제 4문제 정도가 킬러 문항이 있었고, 상급의 문제가 약 30% 정도,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중급의 문제는 18개, 이제 45%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하급의 문제가 약 10개, 그러니까 25% 정도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중상급의 문제가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체감적으로 어려웠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기출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득점을 충분히 하셨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32회 정도, 이 정도 시험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공인인증서 법령 쪽에서는 24개를 냈어요. 원래 법령이 28개, 이제 70%인데 이번에 60%를 출제했고, 신고법에서는 지금 8개, 그다음에 이제 실무 쪽에서도 8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5%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20%씩 이번에 출제가 됐으니까 전체 공인인증서 법령 쪽에서 60%, 나머지 신고법과 실무 쪽에서 약 40%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득점이 이제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35회를 대비할 때는 그래서 그 구석진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출제하지 않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받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 10년간의 시험을 봤을 때 그 10년 전, 그러니까 이제 21회, 22회, 23회, 24회 이때 냈던 문제가 일부 섞여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른바 장난치는 지문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장난치는 지문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장난에 비슷한 그런 지문들을 이제 냈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그걸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제 이해는 기본이고요. 암기는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학습이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강평은 이 정도로 하고요. 34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양도대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28회 때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1번 문제 이 정도. 그래서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공인인증서 법령상 금지된 행위, 금지 행위를 물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지된 행위를 물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죠. 그럼 이제 처벌이 따르는 행위는 다 금지 행위죠. 하지 말란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법인인 개공이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개호한 행위. 주택의 분양 대행은 우리 법인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한 행위. 양수받아 사용한 행위. 이거는 1-1로 처벌하죠. 그러니까 금지 행위예요. 공인인증서로 하여금 그의 공인인증서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알선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알선한 행위도 1-1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위죠. 금지 행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디귿. 이제 쉽게 골라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해 34회를 대비하면서 개정,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왔는데, 개정된 사항들은 그 개정된 해에는 출제는 거의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출제는 거의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회 때 개정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아마 출제될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인데 또 출제했죠. 이건 3연타석 지금 출제하고 있는데 정답을 쉽게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위원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하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국장이 임명위촉합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바로 틀렸어요.
나머지 지문은 그냥 쉽게 맞췄고요.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번 고맙습니다 하고 바로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증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용어의 정의 문제 역시 매회 출제하고 있고 응용된 지문을 살짝 말장난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조금 그런데 1번 지문에서 바로 말장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상물을 거래 당사 간에 교환하는 행위예요.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럼 중개는 한마디로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죠. 그러니까 중개는요.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지 교환하는 행위 자체는 중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교환 자체는 중개가 아니에요. 이것을 소개하는 게 중개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어요. 2번 지문입니다. 이건 잘 아시죠?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지문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예요. 이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죠. 이거를 바꿔냈죠. 개공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개공이 아니고 소공사죠. 그럼 4번 지문도 개업공사에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사 소속되어 단순 업무만 보조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죠. 이건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죠. 다음에 그래서 5번 지문입니다. 공사역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역시 연습했던 지문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1번의 함정에 이제 빠지지 않았다면 5번을 쉽게 정답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중개 업무 파트를 집중적으로 이번에 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중개사무소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다른 지문은 문제가 없고요. 정답은 4번이었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공은 개인인 개공이죠. 개인인 개공은 이거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아예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지문들은 쉽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죠. 자, 그럼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 역시 우리가 이제 쉽게 많이 연습을 했던 지문이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죠.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사야 되죠. 그래서 연습을 했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2번 정답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5번은 2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러면 6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대상 문제였어요. 역시 이제 기억 지문에서 함정을 팠는데 이 부분만 넘어섰다면 쉽게 맞췄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 그럼 근저당권은 중개상 원리가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걸 물은 게 아니고 피담보 채권을 물은 거죠. 이건 금전 채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은 분양권이죠. 대상이고 임목 대상이고요. 영업사이점 무형 재산권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가죠. 고용인에 관한 문제, 출제가 예상됐고 중개보조원이 개정이 됐지만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죠. 그래 틀렸고 2번 지문이죠. 소공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제가 즐겨 쓰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미리 고용 신고하는 거 아니죠. 고용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고용한 다음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죠. 소공이니까 실무교육이죠.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지 고용신고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한민우 저는 고용할래? 고용하겠는데 괜찮을까? 이거 물어보고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한 다음에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지우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1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예, 그러면 역시 3번 정답이 됐고요. 4번입니다. 고용신고할 때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자신고를 인정하기 때문에 서류 첨부는 안 합니다. 직접 다 등록증 확인해요. 그러니까 실무교수로 확인증을 제출해야 된다. 틀렸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일단 틀렸고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했다면 결경 미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고용신고할 때는 어떤 수로도 첨부하지 않는다. 그 정답은 3번이었어요.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예요. 제출 서류를 물어봤는데 잘 묻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쉽게 정답을 골라냈습니다. 틀린 것을 그랬는데 우리 자격증 사본 안 낸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 요청해요. 다만 이제 거래업무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내게 돼 있죠. 그러나 등록을 하거나 분삼 설치 신고하거나 이럴 때 자격증 사본 내지 않습니다.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바로 알아봤어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휴폐업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출제가 역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는데 분사무소 폐업 신고한다. 휴업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임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휴업 사유죠.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업무정지처분 받고 폐업할 수 있죠. 그럼 결격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인장 등록.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고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숫자 물어봤죠. 틀린 걸 생각했는데 5번 정답이었습니다. 쉽게 알아봤어요. 인장의 변경록은 7일이죠. 그래서 7일 내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공인인증서 법령상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전 아주 잘 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다른 지문들은 문제가 없었고요. 쉽게 알아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이전 신고할 때 우리가 등사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라면 신고확인서 원본이죠.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등사다.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럼 12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계약 제도로 들어왔어요. 중개계약 역시 매번 출제하는데 개공이 을이었습니다. 을인이 갑이었어요. 옳은 것 그랬는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일반 중개사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죠? 예, 그래 틀렸고 2번 지문.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봤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서식도 있고 전속계약 서식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요. 3번 지문은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속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되죠. 이거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을이 개공이죠. 서명 및 날인하되 틀렸죠. 우리가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이거는.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할 수는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속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소공사가 있다. 그러면 소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틀렸죠. 그래서 중개행위를 했을지라도 우리 소공은 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날인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역시 틀렸고요. 4번 전속계약은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3개월 원칙으로 하죠. 그러니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틀렸죠. 초과할 수 있어요. 약정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지문은 의뢰인 갑이요. 유효기한 내 스발상과 거래했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의 50%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지문도 역시 출제했던 지문이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쉽게 맞췄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럼 1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이 문제가 조금 치사하게 냈죠. 이제 괄호 속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틀린 걸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우리가 알아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이제 알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임대주택 분양전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가 끝나가지고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V 표시하는 거죠. 이때 임대사업자는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의 하나죠.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V 표시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4번 지문 이 부분이 괄호 속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법인이 아닌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나머지 지문들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4번으로 정답을 쳤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14번 문제로 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 역시 출제가 예상됐었고 2번 지문 그냥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취득을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는 설명 의무가 없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요. 여기 3번, 4번 지문은 이제 3번 지문은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했던 얘기고요. 5번 지문은 주차장 임대차 사건에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역시 판례 태도로서 모두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로 갑니다. 보증설정제도 역시 출제가 예상됐었죠. 그러면 갑의 계획공사 갑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면 이때는 업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이게 뭐예요? 보증 설정이죠. 그럼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다. 이것은 임의적 등록 취소 아닙니까? 임치 또는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업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렸죠.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 안 하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근데 보증을 아예 설정을 안 하고 업무 시작하면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16번 문제 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제 명칭과 게시에 관한 부분 역시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죠. 쉽게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제 7638호 부칙.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입니다. 이자가 중개인이죠. 그래서 이 중개인은 공인인증서사무소란 명칭을 못 쓰죠.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중개는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 나머지 지문들은 쉽게 알아봤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증서 업령상 개업공사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교육에 대한 내용. 역시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그럼 1번 좀 폐업 신고 400일이 지난 날. 그럼 400일은 1년이 넘었다는 건 아시죠? 우리가 365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4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는 틀렸죠. 다시 받아야 됩니다. 등록 다시 하려면. 그게 1번 틀렸고. 2번 지문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 이게 뭐냐? 이게 직무교육이죠. 그래서 5시간이 다 틀렸어요. 3, 4시간이죠. 다음에 이거 이제 3번 지문 그냥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인데 연수교육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 됐어요. 그럼 4번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 시간. 그럼 이것은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 이것은 실무교육에도 있고 연수교육에도 있죠. 그죠? 교육 내용에 이게 있는데 그럼 실무교육은 283이에요. 연수교육은 1216이죠. 그러니까 36시간은 무조건 틀렸죠, 이거. 이렇게 28, 3, 22, 12, 16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통지 공고는 이거 7일 전이 아니고 10일 전이죠. 그러니까 10일 전까지 하게 돼 있고 다음에 통지뿐만 아니고 공고해도 돼요. 통지해야 한다. 통지 또는 공고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18번 문제죠. 예치 명의자. 이 부분은 출제를 잘 안 하는 부분이죠. 예치 공고제도.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최근에는 30회 때 출제했어요. 그 전에는 24회 때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을 예치 명의자 이거를 지금 출제했는데 우리가 예치 명의자를 별도로 암기하지 않았어요. 개공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6명이 더 있었죠. 그러니까 아닌 자로만 기억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비틀어냈네요.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 될 수 있고요.
투자중개업자, 예치명의자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는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방공제 역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기억 디귿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살짝 이제 정확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살짝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로 갑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었죠. 근데 이 문제 유형을 24회 때 출제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옳은 것 골라라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을 출제했는데, 과태료 금액이 가장 적은 거는 뭐냐면요. 참고해 두세요. 휴폐업 신고예요. 휴폐업 신고는 기준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그게 가장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봤는데 이건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킬러 문제가 됐죠.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1번 재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번 정답이 됐고요. 나머지 개시를 하지 않았다,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는데 그 기간이 50일이었다. 그럼 이제 1개월 이상 3개월 하면은 이거 30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도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정통으로 물어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35일을 대비하면서 이거는 제가 찍자고 할 겁니다. 여전히 과태료 기준금액은 암기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세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려웠고요.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보수 계산 문제. 27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했었는데 25회 때 나왔던 유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출제 푸는 요령을 꼭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해갖고 출제자가 일단 쌍방이냐 일방이냐를 정해야 되죠. 그럼 이 문제는 개공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건 일방이에요. 그럼 계산된 금액이 일단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거래 금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근데 거래 금액을 산정하는데 조건 제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문을 봤더니 A시의 중개사무소는 개공 A가 개업공사가 A시에 소지하는 주택입니다.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이에요, 물건이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대요. 그럼 점유 계정을 따져봐야 되죠. 그럼 계약 조건을 봤더니 매도인 임차인이고 매수인 임대인이에요. 그럼 점유 계정이 맞아요. 그럼 뭐만 적용해요? 매매만. 그러니까 임대차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만 적용하는 거죠. 그럼 2억 5천만 원이에요. 거래 금액은. 그럼 2억 5천만 원이 됐고요. 세 번째로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다음 제시된 한도, 이걸 정확히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건의 종류가 뭐였어요? 주택이었죠.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죠. 이게 주택이 아니었다면은 이제 국토부령에 따라서 보수를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조례를 적용해요. 그러면 2억 5천이니까 2억 이상 9억 미만은 상한율이 0.4%예요. 그러면 0.4%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합의된 중개보수가 1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합의된 중개보수는 이거 초과 약정한 거죠. 그럼 초과 약정하는 부분은 무효니까 100만 원이 최고 한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게 25회 때는 이 문제에서 점유 계정과 더불어 복합 건물을 엮어서 물어봤었죠. 근데 이제 그걸 빼고 점유 계정만 갖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정답 이제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0번까지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